낡은 아파트의 눅눅한 공기는 언제나처럼 한지우의 숨통을 조여왔다. 창문 너머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고 그 빛조차도 그녀의 작은 방 안으로는 충분히 스며들지 못했다. 지우는 침대에 웅크리고 앉아 낡은 그림책을 조용히 넘기고 있었다. 페이지마다 어머니의 손때 묻은 흔적과 희미한 꽃향기가 남아있었다. 그것은 그녀에게 유일한 위안이자 지옥 같은 현실을 잠시 잊게 해주는 탈출구였다. 18살, 꽃다운 나이였지만 지우의 삶은 이미 지쳐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친척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결국 새아버지가 된 박두식의 소나귀에 놓이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평온한 척했지만 어머니의 보험금을 손에 넣은 후 박두식의 본색은 서서히 드러났다.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는 박두식은 지우에게 끊임없이 폭력을 휘둘렀다. 말다툼은 곧 주먹질로 이어졌고 지우는 매번 온몸에 멍과 상처를 달고 살았다. 그녀는 이미 고통에 익숙해져 버린 듯했다. 아픔보다 더 큰 것은 마음속 깊이 자리한 절망감이었다. 어디에도 기댈 곳 없이 홀로 버텨야 하는 현실은 숨막히는 감옥과도 같았다. 몇 번인가 도망치려 했지만 갈 곳 없는 미성년자가 홀로 버텨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신고를 해봤자 경찰은 가정사에 개입하기 어렵다며 형식적인 조치만 취할 뿐이었다. 박두식은 더욱 교활해져서 외부에선 다정한 아빠인 척 연기했고 지우의 말은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밤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우는 겨우 저녁 식사를 준비해 박두식 앞에 놓았다. 식탁 위에는 싸구려 소주병과 텅 빈 지갑이 뒹굴고 있었다. 박두식은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뒤적거리더니 이내 역겹다는 듯 숟가락을 내던졌다. 이딴 걸 먹으라고 만들었냐. 내 어미가 만든 음식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 주제에 그의 비난은 항상 어머니에게로 향했고 그것은 지우에게 가장 큰 상처였다.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미 그의 술주정은 예상한 바였다. 박두식은 소주를 병째 들이켜더니 눈을 부라리며 지우를 노려봤다. 너 요즘 나 몰래 어디 돌아다니는 것 같던데 똑바로 말해. 돈 어디다 숨겼어? 내 어미가 남긴 돈 분명 더 있을 텐데.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돈 없어요. 제가 어디 돌아다녔다고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박두식은 흥분한 목소리로 웃더니 갑자기 식탁을 뒤엎었다. 그릇들이 깨지고 음식물이 바닥에 흩뿌려졌다. 인연이 감히 거짓말을 해 내가 내년 하는 짓을 모를 줄 알아. 그는 지우의 머리채를 잡아 끌었다. 뜨거운 통증이 두피를 타고 흘러내렸다. 지우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나뒹굴었다. 발길질이 이어졌다. 그의 구둣발이 그녀의 옆구리와 팔, 다리를 무자비하게 짓밟았다. 익숙한 고통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더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그저 몸을 웅크리고 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어디서 도망칠 생각하지 마. 내년이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내가 널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히 알아야지. 그의 욕설이 귓가를 때렸다. 지우는 눈을 질끈 감았다. 이대로 죽는다면 차라리 편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하지만 죽음은 그녀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그녀는 살아야 했다.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아직 남아있었고 그녀를 이 지옥에 가둔 자들에게 복수해야 했다. 그녀의 내면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아직 살아있었다. 폭력이 잦아들자 박두식은 만족한 듯 침을 뱉고는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섰다. 나가서 술이나 더 마셔라. 이 빌어먹을 자식아. 지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간신히 몸을 일으킨 그녀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음식물로 뒤덮인 바닥을 바라봤다. 엉망진창인 집은 그녀의 삶과도 같았다. 그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 한밤중 비척거리며 집을 나선 지우는 익숙한 뒷골목으로 향했다. 숨을 곳이 필요했다. 아니, 차라리 도망칠 곳을 찾고 싶었다. 희미한 달빛조차 없는 골목은 칠흑 같았다. 그녀는 낡은 건물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터져버릴 것 같은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몰아쉬었다. 옆구리에서 느껴지는 통증은 뼈가 부러진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였다. 골목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희미한 불빛 아래 건장한 체격의 남자 2명이 또 다른 남자를 거칠게 다루고 있었다. 그들은 정장 차림이었고 움직임은 거칠었지만 절도 있었다. 납치인가 아니면 단순한 폭행 지우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주시했다. 그들 사이에 키가 큰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눈매, 완벽하게 재단된 고급스러운 슈트가 그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켰다. 그는 강태준이었다. 재계에서 떠오르는 신성, K그룹의 젊은 총수.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얼어붙을 듯 차가웠다. 그래서 장부 조작이 다 이딴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냐. 날 속여 너희 목숨이 몇 개나 된다고 감히 K그룹을 농락해. 남성들은 잔뜩 겁에 질린 채 무릎을 꿇고 빌고 있었다. 총수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박두식이 시킨 일입니다. 박두식 지우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새아버지 이름이 저들의 입에서 나오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지? 박두식은 고작 작은 공장 관리인일 뿐이었다. 감히 저런 거물들과 엮일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그녀가 모르는 그의 또 다른 얼굴이 있는 것일지도 몰랐다. 강태준은 싸늘하게 웃었다. 박두식이라, 그 비열한 쥐새끼가 또 어디 숨어 있을지 알아봐. 그의 눈빛은 사냥감을 쫓는 맹수처럼 번뜩였다. 그는 고개를 돌려 어둠 속을 응시했다. 마치 누군가 그곳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지우는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다. 발각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지만 동시에 박두식에 대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강태준은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며 발걸음을 옮기려 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문득 한쪽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지우에게 닿았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지만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찢어진 옷과 얼굴의 멍 자국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은 겁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상처들이었다. 강태준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냉철한 눈빛이 지우의 온몸을 훑었다. 그녀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한 듯했다.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무게를 짊어진 듯한 그 작은 어깨가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들켰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무시하고 지나칠까, 아니면 이 상황을 문제 삼을까.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러나 강태준은 의외의 행동을 보였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우를 잠시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연민이라기보다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분노.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한 차가움. 그의 시선은 박두식의 이름이 언급된 직후였기에 더욱 의미심장했다. 지우의 상처와 박두식의 비열한 행위가 그의 뇌리에서 순식간에 연결된 듯 보였다. 이봐, 너희들은 저 아이가 왜 저기에 있는지 알아봐. 강태준은 부하들에게 짧게 지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명령조의 어조가 담겨 있었다. 부하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지우를 돌아봤지만 총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다. 강태준은 다시 지우를 한 번 더 쳐다봤다. 이번에는 그의 시선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마치 어떤 결심을 한 듯한 단호하고 예리한 빛이 스쳤다. 그리고 그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위압적이었다. 지우는 그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었다. 방금 그 남자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왜 자신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지, 그저 막연하게 그녀의 삶에 어떤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는 불길하면서도 동시에 희미한 희망 같은 것을 느낄 뿐이었다. 박두식의 이름, 그리고 그 남자의 알 수 없는 눈빛. 두 가지 요소가 그녀의 불안한 마음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짧은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첫 번째 실마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후 지우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박두식의 폭언과 폭력은 더 이상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멍투성이 몸을 이끌고 그녀는 무작정 발걸음을 옮겼다. 갈 곳도 기댈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절망스럽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밝혀내야 한다. 박두식의 입에서 흘러나온 강태준이라는 이름. 그리고 그날 골목에서 강태준이 보였던 알 수 없는 눈빛이 그녀에게 묘한 희망을 주었다.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었다. 지우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뒤져 주머니 속에 쌈짓돈을 꺼냈다. 몇만 원 되지 않는 돈이었다. 겨우 낡은 여간방을 잡고 몸을 눕혔을 때 온몸의 통증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잠은 오지 않았다. 눈을 감으면 박두식의 광기, 어린 얼굴과 어머니의 희미한 미소가 번갈아 떠올랐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약해지면 안 된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퉁퉁 부은 얼굴로 여관을 나섰다. 배는 고팠지만 가진 돈으로는 밥 한 끼도 제대로 사 먹기 힘들었다. 그녀는 무작정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번화가로 향했다. 어떤 일이든 좋으니 돈을 벌어야 했다. 거리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바쁜 걸음으로 지나치고 있었다. 그들 속에서 지우는 자신이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듯 느껴졌다. 그때였다. 낡은 전봇대에 붙어있는 구인 광고지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급구 애견 카페, 아르바이트생 모집, 숙식 제공 가능. 숙식 제공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눈을 사로잡았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광고지에 적힌 주소로 향했다. 낡은 상가 건물 2층에 위치한 애견 카페는 아담했지만 곳곳에 강아지들의 활기찬 짖는 소리가 가득했다. 주인은 푸근한 인상의 중년 여인이었다. 지우의 지친 얼굴과 허름한 옷차림을 본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서 와요. 힘들게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일단 뭐라도 좀 먹고 얘기해요. 그날부터 지우는 애견 카페에서 일하게 되었다. 강아지들을 돌보고 청소를 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는 일은 고되었지만 지우는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이곳에서 지내는 동안 그녀는 박두식에게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젖어들었다. 애견 카페 주인인 김 여사는 지우에게 친딸처럼 따뜻하게 대해 주었다. 지우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그녀의 모습에 지우는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꼈다. 김 여사는 말없이 지우의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며
젊은 것이 고생이 많구나 라고 나지막이 읊조렸다. 지우는 그 한마디에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아냈다. 하지만 불안감은 언제나 그녀를 따라다녔다. 박두식이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그녀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며칠 후 애견 카페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두식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했다. 이년아, 내년이 어디 숨어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장 집으로 돌아와. 안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까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지우는 전화를 끊고 몸을 떨었다. 김 여사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웠다. 바로 그때 애견 카페에 문이 열리고 거대한 덩치의 검은색 도베르만이 들어섰다. 강태준이었다. 그는 무심한 듯 시크한 표정으로 강아지를 쓰다듬으며 김 여사에게 말을 건넸다. 오랜만입니다. 사모님, 우리 맥스 잘 부탁드립니다. 김 여사는 활짝 웃으며 아유, 오랜만이네요. 총수님, 맥스가 총수님 없어도 얼마나 얌전한데요 라고 답했다. 지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날 밤 골목에서 만났던 그 남자. 강태준이 이 애견 카페의 단골 손님이었다니. 세상은 좁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강태준은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누면서도 곁눈질로 지우를 살폈다. 지우는 그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그녀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그녀의 얼굴에 난 희미한 멍자국과 불안한 눈빛, 그리고 전화를 끄는 직후의 떨림까지. 그는 모든 것을 눈치챈 듯했다. 사실 강태준은 그날 밤 지우를 마주친 이후 그녀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 박두식이라는 이름과 어린 소녀의 상처는 묘하게 얽혀 있었고 그의 촉은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을 시켜 지우의 행방을 은밀히 파악하게 했다. 그리고 그녀가 애견 카페에 숨어들었다는 보고를 받자 직접 이곳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목적은 단순히 강아지를 맡기는 것이 아니었다. 지우를 관찰하고 그녀와 박두식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기 위함이었다. 강태준은 애견 카페를 나섰지만 지우의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녀가 일하는 카페로 걸려오는 박두식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누군가 박두식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는 듯했다. 또한 지우가 혼자 골목길을 지날 때면 멀리서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검은색 세단, 인기척 없는 곳에 주차된 오토바이. 처음에는 그녀의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내 그것이 자신을 보호하는 손길임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지우는 퇴근길에 낯선 남자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박두식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들은 지우를 강제로 채 태우려 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수적으로 열세였다. 절망의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2개가 튀어나왔다. 날렵한 몸놀림으로 남자들을 제압하는 2명의 건장한 사내들. 그들은 검은 정장 차림이었고 강태준의 비서실에서 본 듯한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남자들을 처리하고는 지우에게 짧게 고개를 숙여 보이고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꿈을 꾼 듯한 순간이었다. 지우는 그제야 확신했다. 강태준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알 수 없는 도움을 베푸는 것일까? 다음 날 지우는 애견 카페에서 일을 하던 중 우연히 김 여사와 강태준의 통화를 엿듣게 되었다. 총수님, 지우 씨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박두식, 그 사람도 요즘 조용하고요. 김 여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녀의 말에서 강태준이 박두식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김 여사는 사실 강태준의 오랜 지인이자 그의 어머니가 생전에 자주 찾던 애견 카페 주인이었다. 강태준은 지우를 애견 카페에 숨겨두고 김 여사를 통해 그녀의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두식에 대한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박두식은 단순한 전과자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 K그룹의 하청업체에서 자금 횡령과 관련된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고 그 비리 뒤에는 K그룹 내부에 거물급 인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은 지우의 어머니 한미연이 근무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한미연은 당시 하청업체의 회계 담당 직원이었고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강태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을 가늘게 떴다. 흥미롭군. 박두식, 그 쥐새끼가 생각보다 큰 똥을 밟았군. 강태준의 사무실에는 10여 년 전의 신문기사 스크랩이 놓여 있었다. K그룹 하청업체 직원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 기사 속에는 지우 어머니의 사진이 희미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강태준은 사진 속 한미연의 얼굴을 응시했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오래된 가족 앨범을 뒤적였다.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 속에는 어머니 옆에 서 있던 한 여인의 모습이 있었다. 바로 지우의 어머니 한미연이었다. 강태준의 어머니와 한미연은 오랜 친구 사이였던 것이다. 어린 시절, 강태준의 어머니는 종종 한미연을 집으로 초대했고 어린 태준은 한미연의 따뜻한 미소를 기억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한미연은 태준에게 작은 인형을 선물하며 위로를 건넸었다. 그 인형은 아직도 그의 서랍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지우.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의문.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운명적인 연결이었다. 강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밤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느껴졌다. 그는 지우를 지켜봐야 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겪었던 비극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그리고 박두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그림자를 끄집어내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정의 실현을 넘어 그의 어머니와 관련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기도 했다. 그는 전화를 들어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두식에 대한 정보를 더 깊이 파고들어 그리고 한지우 양의 어머니 한미연 씨의 사망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 그의 목소리는 전에 없이 차갑고 단호했다. 지우는 애견 카페에서 김 여사가 내어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지켜주는 알 수 없는 손길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위안을 느꼈다. 강태준, 그 남자의 이름이 그녀의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는 왜 자신에게 이런 도움을 주는 걸까? 그녀의 어머니와 관련된 비밀, 그리고 박두식과 강태준 사이의 묘한 연결고리.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을 뛰게 하는 어떤 설렘과 희망이 피어올랐다. 이 막연한 희망이 그녀를 더 큰 진실의 문으로 이끌 것임을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애견 카페에서의 생활은 지우에게 짧은 평온을 주었다. 김 여사의 따뜻한 보살핌과 강아지들의 순수한 애정 속에서 지우는 비록 불안했지만 잠시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었다. 박두식의 위협이 줄어들고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은 더욱 커져갔다. 대체 누가, 왜 자신을 돕는 것일까? 그리고 그날 밤 골목에서 마주친 강태준이라는 남자와 이 모든 일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지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가 문득 어머니의 유품인 작은 나무 상자를 떠올렸다. 박두식의 눈을 피해 몰래 챙겨온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오래된 손수건, 그리고 낡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단정하고 익숙한 필체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일기장에는 어머니의 일상과 감정들이 담겨 있었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우는 점점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기장 속에는 어머니가 박두식과 결혼하기 전 K그룹의 협력업체에서 회계사로 일했던 시절의 이야기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곳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횡령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그 사람이라는 인물이 자주 등장했는데 그는 어머니에게 도움을 주려 했지만 동시에 큰 위험에 처하게 만들었던 미스터리한 인물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머니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절절히 묻어 있었다. 그들이 나를 해치려 한다.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막으려 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일기장을 꼭 태준이에게 전해다오. 그는 나를 도와줄 것이다. 태준이 지우는 순간 숨을 들이켰다. 강태준의 이름이 여기서 또다시 등장할 줄은 몰랐다. 어머니와 강태준 사이에 대체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까? 일기장 속에는 강태준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어머니는 강태준의 어머니를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은인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또한 어머니는 강태준의 어머니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강태준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내용도 있었다. 어린 강태준이 어머니와 함께 그녀의 집에 놀러왔던 기억, 그들의 다정한 모습들이 일기장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강태준이 자신을 돕는 이유, 박두식이 K그룹과 얽힌 이유, 그리고 어머니의 의문스러운 죽음까지. 어머니는 단순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아닐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진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는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때렸다. 박두식이 어머니의 죽음과 어떤 식으로든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단순히 그녀의 계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비극적인 운명과 얽힌 추악한 비밀의 일부였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자신의 집 서재에서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박두식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다. 박두식은 과거 K그룹의 하청업체에서 자금 담당자로 일했으며 당시 발생했던 대규모 횡령 사건에 깊숙이 연루되어 있었다. 사건 당시 박두식은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잠시 복역했지만 강태준의 정보팀은 그가 단순한 꼬리 자르기였음을 파악했다. 진짜 배우는 따로 있었다. 강태준은 박두식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분석하던 중 의심스러운 연결고리를 발견했다. 박두식은 주기적으로 거액의 돈을 한 인물에게 송금하고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K그룹의 전직 상무이자 현재는 은퇴하여 조용히 살고 있는 김상철이었다. 김상철은 과거 강태준의 아버지와 불화가 있었고 K그룹 내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었다. 강태준은 김상철이 박두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으로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었음을 직감했다. 특히 강태준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박두식과 김상철의 통화 기록 중 지우의 어머니가 사망한 시점과 일치하는 시기에 집중된 통화들이었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도 의심스러웠다. 강태준은 자신의 어머니가 생전에 한미연과 절친한 친구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뒤졌다. 오래된 사진첩 속에서 웃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와 한미연의 모습이 보였다. 어릴 적 한미연 이모가 자신에게 주었던 작은 나무 인형도
여전히 서랍 속에 있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과거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다. 어머니는 한미연과 자주 만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린 태주는 종종 그 자리에 끼어들곤 했다. 어머니와 한미연은 서로를 소중한 친구라고 불렀고, 한미연은 태준에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다. 특히 어머니가 병으로 위독했을 때 한미연은 곁을 지키며 어머니를 간호했다. 그때 어머니가 한미연에게 무언가를 건네주며 속삭이던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다. 하지만 어린 태주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알지 못했다. 강태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박두식은 단순히 지우를 괴롭히는 새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의 죽음과 얽힌 거대한 비리의 일부였고, 김상철이라는 거물이 그 뒤에 숨어 있었다. 그리고 지우의 어머니. 한미연은 그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가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유품. 특히 일기장이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었다. 강태주는 침착하게 다음 단계를 구상했다. 박두식은 이미 자신을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그를 직접 상대하기보다는 뒤에 숨어있는 김상철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었다. 김상철은 겉으로는 은퇴한 사업가로 조용히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막강한 권력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다. 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강태주는 더욱 은밀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함을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강태주는 애견 카페를 찾아갔다. 평소처럼 맥스를 데리러 왔다고 했지만 그의 시선은 내내 지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우는 그를 보자마자 몸이 경직되었다. 어젯밤 일기장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녀는 강태준에게 어머니의 일기장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했다가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었다. 강태준은 일부러 지우에게 말을 걸었다. 몸은 좀 괜찮습니까?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그의 목소리는 무심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봤다. 네, 괜찮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입술 끝이 파르르 떨렸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마치 그녀의 불안과 두려움을 읽어내려는 듯한 깊은 시선이었다. 혹시 무슨 고민이라도 있습니까? 혼자 감당하기 힘든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말하십시오. 그의 말에 지우는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분명 진심으로 보였다. 그녀는 주머니 속 일기장의 존재를 떠올렸다. 어쩌면 그가 어머니가 언급했던 태준이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다. 그녀는 결국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제 어머니께서 남기신 물건 중에 강태준 총수님과 관련이 있는 듯한 단서가 있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그는 김 여사와 맥스가 다른 곳에 있음을 확인하고 조용히 지우에게 다가섰다. 어떤 단서입니까?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 없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 총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K그룹과 관련된 비리,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요. 강태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지우의 어머니가 진실을 담은 열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따로 이야기할 장소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 일기장을 다른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의 주변에 위험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경고는 차갑고 명확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동시에 오랜 시간 그녀를 짓눌렀던 거대한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침내 진실을 파헤칠 기회가 온 것이다. 강태준은 그녀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읽었다. 이 어린 소녀가 생각보다 훨씬 강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복수를 원했고 진실을 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그 진실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날 밤 강태준은 부하들을 시켜 애견 카페 주변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또한 김 여사에게는 지우의 어머니가 남긴 유품이 있다는 사실을 은밀히 알리고 그녀를 더욱 세심하게 보호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여사는 강태준의 설명을 듣고 충격을 금치 못했지만 이내 모든 것을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우에게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며 그녀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살폈다. 지우는 방으로 돌아와 다시 일기장을 펼쳤다. 어머니의 필적에서 느껴지는 애틋함과 간절함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태준이에게 이 모든 진실을 알려다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그녀에게 주어진 숙제였다.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와 함께라면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 박두식의 죄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샘솟았다. 다음 날 밤 강태준과의 만남이 그녀의 운명을 또 한 번 뒤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하며 지우는 굳게 다짐했다. 밤이 깊어지자 도시는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겼다. 지우는 강태준의 연락을 기다리며 불안감과 기대감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이자 진실을 향한 유일한 실마리였다. 강태준이 보낸 메시지에는 익숙한 애견 카페 근처의 한적한 카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는 세심하게 그녀의 안전을 배려하고 있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지우는 카페 창가에 앉아 초조하게 강태준을 기다렸다. 비록 어둠 속에 숨어 있었지만 그녀는 강태준이 보내준 경호원들이 주변을 지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잠시 후 어둠을 가르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카페 앞에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내렸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절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차가운 결의로 가득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존재감은 압도적이었다. 강태준은 지우의 맞은편에 앉았다. 따뜻한 카페 안의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늦어서 미안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단단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너무 일찍 왔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숨을 고르며 어머니의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준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그의 표정은 미세하게 변했다. 지우의 어머니, 한미연의 필체를 확인한 듯했다.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일기장 속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K그룹의 비리, 박두식의 연루, 그리고 어머니의 불안감과 그를 향한 간절한 메시지. 강태준의 얼굴은 점차 굳어갔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복잡한 슬픔으로 물들었다. 그의 어머니와 한미연의 우정, 그리고 이모처럼 따랐던 한미연의 비극적인 죽음이 다시 한번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이게 전부 사실입니까?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들고 지우를 응시했다.
네, 어머니의 일기장 내용과 제가 조사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두식은 K그룹의 전직 상무, 김상철의 하수인이었습니다. 김상철은 박두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당신 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기에 위험에 처한 겁니다. 지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그녀의 어머니는 억울하게 죽은 것이었다. 박두식이 어머니의 죽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온몸이 마비되는 듯했다. 박두식, 그 사람이 어머니를, 지우는 말을 잊지 못했다. 강태주는 그녀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잡았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 어머니가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위로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 태준이에게 전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총수님이 제 어머니와 인연이 있으신가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 어머니는 제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뵈었고 저에게는 이모와 같은 분이셨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당신 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련한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났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집니다. 제가 당신을 도왔던 것도 어쩌면 어릴 적 그 인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강태준의 손을 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찾은 기분이었다. 도와주세요, 총수님.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혀주세요. 박두식과 그 뒤에 숨은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강태준은 지우의 눈을 깊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고난에도 꺾이지 않을 듯한 강인함이 느껴졌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반드시 당신 어머니의 진실을 밝혀내고 박두식을 비롯한 모든 죄인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는 단순히 지우를 돕는 것을 넘어 자신의 어머니와 친구의 복수를 다짐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지우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박두식은 김상철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하수인입니다. 그를 잡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김상철의 비리 증거를 확보하고 그가 당신 어머니의 죽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밝혀내야 합니다. 하지만 김상철은 쉽게 허점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는 K그룹 내부에 아직도 자신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우가 물었다. 우리는 박두식을 미끼로 사용할 겁니다. 강태준의 눈빛이 섬뜩하게 빛났다. 박두식이 당신을 다시 찾으려 할 때 우리는 그를 추적하여 김상철과의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밝혀낼 겁니다. 그 과정에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안전한 곳에 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저는 숨어 있지 않을 겁니다. 제 어머니의 진실이 걸린 일입니다. 저도 함께 싸울 겁니다. 박두식이 저를 미끼로 삼는다면 제가 직접 그 미끼가 될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강태준은 놀란 듯 지우를 바라봤다. 어린 소녀에게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강인한 의지였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내 피식 웃었다. 좋습니다. 당신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직접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당신의 어머니의 일기장과 제가 가진 정보를 토대로 박두식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면 박두식은 김상철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김상철의 실체를 잡을 수 있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박두식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고 그가 어떤 방식으로든 김상철과 접촉할 때 즉시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지우의 안전을 위해 그녀 주변에 대한 경호를 더욱 강화할 것을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느껴졌다. 다음 날 강태준은 K그룹의 고위 관계자들에게 박두식과 김상철의 비리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흘렸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K그룹 내부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박두식은 자신을 향한 수사망이 좁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지우를 찾아내 강태준에게 넘기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다. 박두식은 다시 한번 지우가 일하는 애견 카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광기에 물들어 있었고 그의 행동은 더욱 거칠어졌다. 김 여사는 박두식의 출현에 놀라 지우를 걱정했지만 지우는 의외로 침착했다. 그녀는 강태준의 지시대로 평소처럼 행동했다. 박두식의 움직임은 모두 강태준의 정보팀에 실시간으로 보고되고 있었다. 애견 카페 주변에는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그림자처럼 지우를 보호하고 있었다. 며칠 후 박두식은 술에 취해 애견 카페로 들이닥쳤다. 한지우 이년아, 당장 나와. 내가 내년을 그냥 둘 줄 알아. 그는 카페 안에서 난동을 부렸다. 손님들은 놀라 도망쳤고 김 여사는 겁에 질렸다. 지우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이때 강태준의 비서가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과 함께 카페로 들어섰다. 경찰은 박두식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저항했지만 강태준의 비서는 증거 사진과 목격자 진술을 제시하며 그의 폭력적인 행위를 고발했다. 박두식은 끌려나가면서도 지우를 향해 악에 바친 욕설을 퍼부었다. 내년이 감히 날 신고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김상철 상무님이 널 처리할 거야. 박두식의 입에서 김상철의 이름이 다시 한번 나왔다. 이는 강태준의 예상대로였다. 박두식은 김상철과의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궁지에 몰리자 김상철을 방패 삼으려는 듯했다. 강태준은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김상철을 잡을 차례였다.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박두식의 진술을 확보하고 김상철에게 압력을 가해. 이제 그자가 움직일 때다. 지우는 카페에 홀로 남아 두려움과 함께 묘한 승리감을 느꼈다. 박두식이 잡혔다는 사실은 그녀에게 큰 해방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진짜 적은 박두식 뒤에 숨은 김상철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에게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다. 잘 해냈습니다. 지우 양, 이제 시작입니다. 그의 눈빛은 격려와 함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었다. 강태준은 지우의 어머니 일기장을 들고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일기장 속에서 언급된 K그룹의 비리 관련 문서들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했다. 김상철이 자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했던 페이퍼 컴퍼니들의 목록과 의심스러운 거래 내역들이 강태준의 눈에 들어왔다. 그 증거들을 토대로 강태준은 김상철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할 준비를 시작했다. 그는 언론과의 접촉을 준비하고 검찰 내부에 믿을 수 있는 인물들과 연계하여 김상철의 비리를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지우는 애견 카페에서 평소처럼 일을 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복수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갈망으로 불타고 있었다. 강태준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그녀는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느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되새기며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싸움에 대비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박두식과 김상철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그녀는 기꺼이 이 싸움의 한복판에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박두식의 체포는 강태준의 계획대로 김상철에게 압력을 가하는 첫걸음이었다. 뉴스에는 박두식이 애견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는 기사가 작게 보도되었다. 강태준은 언론이 김상철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재계에서는 이미 박두식이 김상철의 오랜 측근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았다. 은퇴 후 조용히 지내던 김상철은 박두식의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강태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그의 앞에는 정보팀장인 최 실장과 법무팀장인 김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최 실장은 박두식의 신문 결과를 보고했다. 박두식은 술에 취해 김상철 전 상무의 이름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김상철이 자신에게 지시를 내렸고 모든 돈은 김상철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술 주정으로 보이지만요. 김 변호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박두식의 진술만으로는 김상철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더욱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김상철은 워낙 교활한 인물이라 모든 증거를 교묘하게 숨겨왔을 겁니다. 강태준은 책상 위에 놓인 한미연의 일기장을 응시했다. 한미연 씨의 일기장에는 김상철이 K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경로와 그를 도왔던 인물들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일기장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일기장을 훑어봤다. 개인의 일기장은 법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토대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일기장에 언급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계좌 내역을 추적하면 김상철의 비자금 흐름을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최 실장은 일기장에 언급된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샅샅이 뒤지고 김상철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확보하십시오. 김 변호사님은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김상철을 압박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냉철하고 단호했다. 한편 박두식이 체포된 후에도 지우의 주변에는 여전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김상철은 박두식을 제거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의 부하들이 애견 카페 주변을 배회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지우를 향한 위협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퇴근길에 인기척 없는 골목에서 다시 한번 위협을 받았다. 이번에는 박두식이 보낸 건달들이 아니라 김상철의 지시를 받은 전문적인 청부업자들이었다. 그들은 지우를 납치하여 어디론가 끌고 가려 했다. 지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그녀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한 남자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고 다른 남자는 그녀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다. 절체절명의 순간 갑자기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 하나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바로 애견 카페의 마스코트이자 강태준의 반려견인 도베르만 맥스였다. 맥스는 맹렬하게 짖으며 남자들에게 덤벼들었고 그중 한 명의 팔을 물어뜯었다. 남자들은 놀라 비명을 질렀고 맥스의 기세에 눌려 잠시 주춤했다. 그 틈을 타 지우는 가까스로 벗어나 도망치려 했다. 바로 그때 강태준의 경호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순식간에 청부업자들을 제압했고 지우를 안전하게 보호했다. 최 실장이 지우에게 다가왔다. 괜찮으십니까? 지우 양.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온몸이 떨려왔다. 맥스는 지우의 옆에 앉아 으르렁거리며
남자들을 경계했다. 지우는 맥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맥스는 강태준이 지우를 위해 특별히 배치한 경호견이었다. 겉으로는 애견 카페의 강아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고도로 훈련된 경호견이었던 것이다. 이 사건을 보고받은 강태준은 분노에 휩싸였다. 김상철이 지우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가 자신이 쥐고 있는 비밀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강태준은 김상철을 직접 만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날 강태준은 김상철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김상철은 겉으로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젊은 총수께서 은퇴한 노인을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군요. 강태준은 김상철의 도발적인 말에 흔들림 없이 냉철한 시선으로 그를 응시했다. 김상철 상무님, 제게는 당신의 오랜 친구였던 한미연 씨의 유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저지른 모든 비리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담겨 있죠. 김상철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무슨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한미연은 오래전의 사고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는 애써 시치미를 뗐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강태준은 한미연의 일기장 사본을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다. 이 일기장에는 당신이 박두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K그룹의 자금을 빼돌린 상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에 대한 의심스러운 정황들도요. 당신은 이 모든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김상철은 일기장 사본을 힐끗 보더니 이내 분노의 찬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무슨 수작이야. 감히 날 협박하는 건가?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입니다. 강태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증거들을 언론에 공개하고 검찰에 넘긴다면 당신은 더 이상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없을 겁니다. 당신이 그동안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겁니다. 김상철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강태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었다. 이 젊은 총수가 자신을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기로 마음먹었다. 좋아. 내가 박두식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한미연의 죽음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그건 박두식이 혼자 저지른 짓이라고. 그는 박두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박두식이 한미연 씨를 살해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김상철은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입을 열었다. 박두식은 한미연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한미연이 내게 직접 찾아와 모든 것을 폭로하려 했거든. 그래서 박두식이 그녀를 처리하겠다고 자청했지. 나는 그저 묵인했을 뿐이야. 그의 목소리에는 비겁함과 함께 미세한 후회가 섞여 있었다. 그는 박두식에게 지시하여 한미연의 교통사고를 조작하고 그것을 단순한 사고로 위장하도록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강태준은 김상철의 자백을 모두 녹음했다. 그는 최 실장에게 지시하여 녹음 파일을 즉시 검찰에 넘기고 김상철을 긴급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 김상철은 자신의 발등을 찍은 격이었다. 그는 강태준의 치밀한 함정에 걸려든 것이다. 강태준의 계획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박두식은 김상철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오히려 김상철이 박두식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바람에 그의 자백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박두식과 김상철의 비리, 그리고 한미연의 죽음에 얽힌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될 순간이었다. 뉴스에서는 K그룹의 전직 상무 김상철이
대규모 비자금 조성 혐의와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는 속보가 터져 나왔다. 박두식 또한 한미연 살해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은 재계를 뒤흔들었고 강태준은 정의로운 젊은 총수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지우는 애견 카페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낡은 일기장을 꽉 움켜쥐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맥스는 지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핥아주었다. 마치 그녀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듯했다. 강태준은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우 양, 김상철이 자백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죽음은 교통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박두식의 소행이었고 김상철이 이를 묵인했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만족감과 함께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지우는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총수님,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혀주셔서. 아닙니다. 지우 양, 이건 당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용기 있는 진실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저의 어머니를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 어머니의 영혼이 편히 잠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다. 그녀의 꿈속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태준의 어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손을 잡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지우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비극은 마침내 정의로운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김상철의 자백과 박두식의 추가 기소 소식은 한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K그룹의 전직 상무가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하고 살인교사 혐의까지 받는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강태준은 진실을 밝혀낸 정의로운 젊은 총수로서 대중의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 모든 관심과 찬사에 개의치 않았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하나, 한미연의 억울함을 풀고 김상철과 박두식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강태준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상철과의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다. 녹음 파일 속 김상철의 자백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다. 박두식은 김상철의 지시를 받아 한미연의 교통사고를 위장살인으로 꾸몄고 김상철은 그 대가로 박두식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지급했다. 또한 한미연의 일기장이 보강 증거로 제출되어 사건의 전말을 더욱 명확하게 뒷받침했다. 지우는 방청석에 앉아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박두식은 창백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고 김상철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박두식의 얼굴을 노려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광기에 물들어 있지 않았다. 패배와 체념, 그리고 두려움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지난 세월 동안 쌓여왔던 분노와 슬픔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와의 이별,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정의에 대한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재판정에는 박두식에게 학대를 당했던 지우의 증언이 필요했다. 강태준은 그녀가 증인석에 서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총수님, 제가 직접 증언할 겁니다. 박두식의 죄를 만천에 알려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증인석에 선 지우는 담담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박두식에게 당했던 모든 폭력과 고통, 그리고 그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했던 지난 세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재판정 안에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의 진술은 박두식의 잔혹성과 김상철의 비열함을 더욱 부각시켰다. 특히 그녀가 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하고 강태준과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었다. 최후 진술에서 지우는 박두식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당신은 제 어머니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저의 삶마저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지지 않을 겁니다. 제 어머니가 제게 남겨주신 용기와 사랑으로 저는 당신의 죄를 세상에 알리고 당신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겁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당당하고 강인했다. 박두식은 그녀의 눈빛을 피했다. 마치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의 추악한 죄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했다. 수많은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 그리고 지우의 용기 있는 증언 끝에 재판부는 김상철에게 징역 20년, 박두식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오랜 기간 동안 감춰졌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고 죄인들은 합당한 벌을 받게 된 순간이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지우는 강태준에게 다가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총수님. 총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니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강태준은 지우의 어깨를 조용히 다독였다. 당신의 용기 없이는 저도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없었습니다. 지우 양은 정말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녀를 존경하는 듯했다. 박두식과 김상철은 수감되었고 그들의 죄는 세상에 낱낱이 공개되었다. K그룹은 이번 사건을 통해 큰 혼란을 겪었지만 강태준의 과감한 결단과 빠른 대처 덕분에 오히려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 강태준은 그룹 내에 남아있던 김상철의 잔당들을 모두 숙청하고 조직을 재정비하며 K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지우는 애견 카페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강아지들을 돌보며 김 여사를 돕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불안이나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오히려 평온하고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김 여사는 지우를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네 얼굴에 웃음꽃이 피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지우는 지난 일을 회상했다. 박두식의 폭력, 도망치던 순간들, 그리고 강태준과의 만남. 그 모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고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강인함을 일깨웠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 어머니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강태준은 바쁜 와중에도 주기적으로 애견 카페를 찾아 지우의 안부를 살폈다. 그는 더 이상 지우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에 관심을 기울였다. 지우는 강태준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잊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후원자와 피후원자를 넘어 서로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가진 동지애로 발전하고 있었다. 때로는 그들의 시선이 마주칠 때면 그 안에는 묘한 설렘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오갔다. 어느 날 강태준은 애견 카페에서 맥스와 놀고 있는 지우를 지켜봤다. 맥스는 지우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길을 즐기고 있었다. 강아지와 함께 있는 지우의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강태준은 지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당신의 앞에는 밝은 미래만이 펼쳐질 겁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지우는 강태준을 돌아봤다.
그녀의 눈빛은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했다. 총수님 덕분입니다. 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강태준은 미소 지었다. 그의 얼굴에서 차갑던 표정이 사라지고 진심으로 편안해 보이는 미소가 피어났다. 지우 양,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이뤄낼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입니다. 지우는 이제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고통스러운 과거의 상징이 아니라 강인함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증표가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그림자 속에 갇히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빛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녀의 내면에서 피어나는 강한 의지가 그녀의 미래를 밝게 비추고 있었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여러 번 바뀌었다. 지우의 삶은 이제 고요한 강물처럼 평화롭게 흘러갔다. 그녀는 여전히 김 여사의 애견 카페에서 일하며 김 여사의 친딸처럼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 않았다. 대신 햇살처럼 밝고 따뜻한 미소가 늘 자리했다. 맥스는 지우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지우가 힘들 때면 말없이 기대어 주었고, 그녀가 웃을 때면 함께 꼬리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다. 맥스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그녀의 가족이자 가장 든든한 친구였다. 지우는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비록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녀는 배우는 것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충만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그녀의 모습은 과거의 나약한 소녀와는 전혀 달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있었다. 공부를 하면서 지우는 사회복지사가 되기로 결심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났다. 강태준은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애견 카페를 찾아 지우를 만났다. 그의 방문은 더 이상 형식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삶을 공유했다. 강태준은 지우의 공부를 돕기 위해 과외 선생님을 주선해 주었고, 그녀가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지우의 눈부신 성장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지우 또한 강태준에게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묘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굳건한 신념은 그녀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지우는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그녀는 합격 통지서를 들고 애견 카페로 달려와 김 여사에게 보여주었다. 김 여사는 지우를 끌어안고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지우 정말 장하다. 내 어미가 이걸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날 저녁, 강태준은 지우의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애견 카페로 찾아왔다. 그는 지우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다. 그의 웃음은 평소의 냉철한 모습과는 사뭇 달랐다. 지우는 얼굴을 붉히며 꽃다발을 받았다. 감사합니다. 총수님. 총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강태준은 지우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다. 아닙니다. 지우 양, 당신의 노력과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저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따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태준과 지우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그들은 단순한 조력자를 넘어선 존재가 되었다. 서로에게 가장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특별한 인연이었다. 강태준은 지우를 만날 때마다 평소의 날카로운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가 되었다.
지우는 강태준의 따뜻한 눈빛과 배려심 넘치는 행동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그를 향한 사랑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했다. 강태준 또한 지우에게 알 수 없는 이끌림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강인함, 순수함,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그는 그녀의 작은 어깨를 보며 더 이상 그녀가 외롭게 홀로 싸우지 않도록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지우는 그의 삶에 예상치 못한 빛으로 다가왔고, 그는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강태준은 지우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아늑한 서재에서 그들은 차를 마시며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강태준은 자신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았다. 어머니를 잃은 슬픔, 그리고 홀로 거대한 K그룹을 이끌어야 했던 무게감. 지우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다. 총수님도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으셨군요. 하지만 총수님은 그 아픔을 이겨내고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하셨어요. 강태준은 지우의 눈을 지그시 바라봤다. 당신 덕분입니다. 지우 양, 당신의 용기와 강인함이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강태준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강인했다. 강태준은 지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다. 지우 양, 저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이끌렸습니다. 당신의 강인함과 순수함,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모습이 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당신이 괜찮다면 제 남은 삶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백이 담겨 있었다. 지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총수님, 저도 총수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몇 년 후, 지우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그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헌신했다. 그녀는 강인하고 따뜻한 사회복지사로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강태준과 지우는 조용하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다. 그들의 결혼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들은 그저 서로만을 바라보며 행복했다. 강태준은 지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고, 지우는 강태준의 차가웠던 삶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그들의 사랑은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서로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했다. 맥스는 그들의 결혼식에도 함께하여 두 사람의 행복을 축복해 주었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 강태준이 있었고, 따뜻한 김 여사가 있었고, 충성스러운 맥스가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이자 동시에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든 소중한 보물이었다. 어느 날 저녁, 지우는 강태준의 품에 안겨 창밖의 야경을 바라봤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의 모습은 마치 그들의 미래처럼 밝고 찬란했다. 그녀는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이 모두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삶은 박두식의 잔혹한 소나귀에서 시작되었지만 강태준이라는 예상치 못한 존재의 등장으로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 회복, 그리고 정의의 승리였다. 그녀는 이제 완전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빛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